우리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체육활동. 체육을 통한 신체 활동은 건강의 증진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체육활동이 필요한 것은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체육은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 방법 중 하나인데요. 장애인들은 체육을 통해서 사회를 배우고 상대를 이해하며 세상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체육 활동이 더욱 절실한 이유죠. 여기 누구보다 체육 활동이 필요한 이들과 자신이 가진 스포츠 재능을 나누기 위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어느 특별한 하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곳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대한장애인체육회 훈련원. 버스 한 대가 도착하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훈련원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자리에 모여 펼쳐지는 특별한 체험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스포츠 재능 나눔입니다. 대한민국 휠체어 컬링의 자존심, 서울시청 휠체어 컬링팀인데요. 컬링은 19.96kg의 돌을 빙판 위에서 밀어서 표적 중앙에 가깝게 위치할수록 득점하는 경기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2008년 세계선수권대회 준우승, 2010년 밴쿠버 동계 패럴림픽 준우승, 2016년 세계선수권대회 3위 등 좋은 성적을 보여주며 휠체어 컬링의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6년 결성된 서울시청 휠체어 컬링팀은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로 이루어진 만큼 그 실력을 이미 검증받은 셈인데요. 스톤의 움직임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공간의 예술, 컬링. 오늘 서울시청 휠체어 컬링팀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해봐도 좋겠죠? 본격적인 체험에 앞서 컬링에 대한 기초 상식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휠체어 컬링은 우리가 알듯이 휠체어를 사용해서 얼음 위에서 하는 컬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장애인 컬링을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컬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고요. 비장애인 컬링과 큰 차이는 없이 이제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한국에도 그때 이제 보급이 됐고요. 현재 지금 서울시청 팀에도 2000년대 중반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컬링 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컬링을 휠체어 컬링을 오래 하신 분들이 한 15년이나 14년 정도 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에도 들어온 지가 그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패럴림픽 정식 종목이고요. 자, 휠체어 컬링이면 당연히 이제 휠체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휠체어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고요. 지금 타고 오신 휠체어를 그대로 링크장에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들어가기 전에 나중에 선수들이 다 알려드리겠지만 바퀴를 닦고 그다음에 바퀴가 젖어 있으니까 그거를 다 말린 상태에서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초창기 휠체어 컬링은 이 스톤을 손으로 투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옆에서 이제 잡으면서 손으로 투구했었는데 이게 불편하고 그다음에 휠체어 컬링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스틱을 사용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스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경추를 다치셔서 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받쳐서 잡을 수 있게 이런 변화된 스틱을 사용해도 아직까지는 룰상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휠체어 컬링을 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척수
척수 장애인만 하는 경기가 아니고 경추 장애인분도 할 수 있고 뇌병변인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이면 할 수 있는 스포츠거든요. 자, 명칭은 다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오늘 처음 온 학생들은 모르니까 이게 손잡이고 핸들음이고, 그 다음에 휠체어 컬링을 할 때는 반드시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 브레이크를 꼭 잠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스톤이 20kg이기 때문에 밀면서 휠체어가 뒤로 이렇게 밀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팀원이나 아니면 같이 운동하는 주위 친구들 아니면 동료들이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를 버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휠체어가 세팅이 돼 있고 뒤에 분이 세팅이 끝난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바퀴를 잡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밀었을 때 힘을 많이 받는 곳이 바퀴니까. 그러니까 손잡이를 잡는 것보다는 좀 중심을 밑으로 해서 바퀴 쪽, 그리고 투구하는 쪽의 바퀴 쪽. 만약에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잡이 뒤쪽, 왼손잡이면 왼손잡이 뒤쪽을 잡았을 때 흔들림이 훨씬 더 적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셔서 배울 게, 자, 컬링이 회전을 하죠. 회전을 주는 방법인데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저희가 인턴이라고 합니다. 휠체어 컬링에서는 인턴. 그러니까 쉽게 외우시려면 몸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인턴이고 몸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웃턴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스틱을 보면 스틱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들을 꼽으시면 되는 거예요. 스틱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자로 꼽으셔서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서 꼽으셔서 그냥 그 상태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때는 그림 모양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인턴을 주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 해서 여기 엄지손가락이 11시 방향, 11시계로 따졌을 때 이렇게 딱 했을 때 11시 방향으로만 향해 있으면 투구하면서 돌렸을 때 인턴으로 가게 되고, 인턴은 오른쪽으로 힙니다. 네. 인턴을 줬을 때 오른쪽. 그다음에 인턴이 있으면 반대는 이제 시계 반대 방향 아웃턴이 되겠죠. 아웃턴은 아까 11시 방향이었으니까 1시 방향으로 해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투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우선 이론적인 거를 알고 이제 들어가시면 선수들이 지금 배웠던 인턴이나 아웃턴 아니면은 버디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입장했을 때 휠체어 닦고 들어가야 되는 거, 이런 거를 다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휠체어 컬링과 일반 컬링의 차이점이 뭐예요? 휠체어 컬링과 비장애인 컬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휠체어 컬링을 사용한다는 건 기본적인 거겠죠. 그다음에 비장애인 컬링은 남녀 구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믹스 더블이라고 이렇게 세 종목이 있고, 휠체어 컬링은 꼭 혼성이어야 됩니다. 여자가 1명 이상 아니면 남자가 1명 이상.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성이 꼭 섞여서 시합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장애인 컬링은 10엔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휠체어 컬링은 8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비장애인 컬링에서 가장 많이 봤던 스위핑이 휠체어 컬링에서는 없고요. 그다음에 비장애인 컬링은 여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핵이란 걸 밟고 나가지만, 그 휠체어 컬링 아까 배우셨던,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버디 시스템을 이용해서 선수들의 몸이 기준점이 돼서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기장이 추운데 이 추위를 이겨내시는 방법이 있나요? 휠체어 컬링은 지금 대표팀이나 아니면 서울시청팀이나 이제 국제대회나 국내 대회를 참가했을 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그러니까 오늘도 휠체어 컬링, 휠체어를 타신 참가자분들은 본인이 투구하지 않을 때 혹시 옆에서 이제 구경할 때는 항상 이제 스트레칭을 계속해서 몸에 이게 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추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제 휠체어 컬링 배우기에 돌입해볼까요? 특별히 휠체어 컬링 같은 경우는 상체 위주로, 근데 스트레칭을 왜 하는지는 아시죠? 이게 하는 이유 제가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리면은, 일단 이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나 운동이나 뭐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 개념으로 스트레칭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내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몸을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근육을 사용하면서 체온을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칭은
운동 전, 운동 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자, 먼저 깍지를 껴시고 혹시 깍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손을 잡고 미셔도 상관없어요. 자, 쭉 앞으로 펴주세요. 자, 등을 쭉 펴시고 자, 한 5초 정도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래는 10초로 하거든요. 지금 모든 걸 다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조금 짧게 진행할게요. 자, 머리 위로 팔을 올릴 때는 보시다시피 귀에 가까이 가도록. 여기가 이제 팔 안쪽이죠. 예. 너무 뒤로 제끼시면은 휠체어 타신 분들은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귀에 딱 붙는 선에서 고개만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고개만 살짝. 하나, 둘, 손바닥이 하늘 향하게. 둘, 셋, 넷, 다섯. 자, 그대로 계시고요. 그대로 계시고 팔. 자, 여러분들은 왼팔이에요. 왼팔을 구부려서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당겨주시면 돼요. 뒤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하나, 둘, 시선은 땅 보시면 안 되고 살짝 고개 들어서 정면 보시고 둘, 셋, 쭉 당겨주시고 자,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 잡고 쭉 당겨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은 뒤로 이제 깍지를 껴시고 가슴을 쭉 펴실 건데 아마 손잡이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깍지 낀 상태에서 어깨만 뒤로 쭉 편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고개를 턱을 위로 올려주세요. 천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음은 팔꿈치를 들고 손등을 등에다 붙인 다음에 팔꿈치가 앞으로 오게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턱이 목 있는 데까지 닿도록 한번 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바로 잘하시네요. 오늘 다음 팔꿈치를 딱 잡으시고 자, 우리 보통 그냥 이렇게 막 편안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물론 스트레칭이 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내 어깨 높이에서 그대로 팔꿈치만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턱이랑 어깨를 가까이 붙이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끌어서 가슴까지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스트레칭 효과가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올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잡고 가슴 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안 가셔도 돼요. 네, 넷, 다섯. 자,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 목 한번 해볼까요? 자, 목은 그냥 목을 이렇게 당기는 스트레칭도 물론 스트레칭이 되겠지만 반대쪽 손 있죠? 반대쪽 손을 휠체어를 잡거나 아니면 손을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방향을 이렇게 이쪽은 당기고 손은 내리고 고개를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왼손은 반대쪽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누르면서 당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 손 한번 해볼게요. 손. 자, 손목 이렇게 꺾어서 요거 누구나 다 아는 손목 스트레칭이죠. 자, 요거 5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아래로 해서 손 이렇게 딱 껴가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 게 손목이에요. 손목. 자,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로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으로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은 휠체어 컬링 강습이기 때문에 휠체어 컬링에 맞게 스트레칭을 해드렸습니다. 자, 스트레칭 여기까지 하고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들에게 준비 운동은 필수.
아이스링크장에 들어가기 위한 막바지 준비. 오늘 배운 대로 휠체어 바퀴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는 중인데요. 행여 놓친 곳이 있을까 참가자들의 휠체어를 꼼꼼하게 닦아주는 서울시청 선수들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실전에 돌입하기 위해 하나둘 입장하는 참가자들. 미끄러운 빙판에 휠체어를 적응시키기 위해 천천히 워밍업을 해봅니다. 휠체어로 한번 이동해서 저기 하우스까지 한번 갔다 올게요. 얼음 온도랑 타이어 온도랑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굳지도 않고 녹지도 않고. 본격적인 컬링 강습이 시작되고 서울시청 선수들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는데요. 휠체어 컬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스틱 잡는 방법부터 배워봅니다. 아웃도어하고 휠체어도 바로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기 좀 편한 샷으로 잡아야 돼요. 이 초시계가 있어야 돼요. 초시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있어야 되냐? 피라고 그래요. 피까지의 초시계를 이렇게 편집을 항상 13초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술적인 게좀 뛰어나요. 가면은 살짝 밀었을 뿐인데 곧게 뻗어나가는 스톤. 이게 전문가의 스킬인가요?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처음 접하는 컬링이 신기한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수들의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참가자들인데요. 말씀하셨잖아요. 어디가 11시 방향, 1시 방향. 마지막 순간에 앞으로 반대로 자동으로 어떻게 하면 멀리 가장 정확하게 목표점까지 스톤을 보낼 수 있는지가 휠체어 컬링의 포인트. 이제 직접 나서봅니다. 지금껏 배운 기술들이 도움이 됐을까요? 상체가 좀 더 앞으로 쏠리면은 같이 쏠리게 되면 더 멀리 가요. 손을 곧게 뻗어 스톤을 멀리 밀어보지만 아직 힘이 부족해 보이는 참가자. 쉽게만 보였던 컬링인데 직접 해보니 여간 어려운 운동이 아니었네요. 아 잠깐만 이쪽 손은 이렇게 잡아주세요. 아니요. 네, 딱 잡아주세요. 몸을 지탱할 수 있게. 자, 그래갖고 일자로 최대한 힘을 줘서 밀어보세요. 휠체어 컬링이 처음인 체험단에게 기초부터 일일이 설명해주기란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괜찮았어. 여기서 힘만 입으면 돼. 힘만. 좀 세게 나갔으면은 이게 가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 선수단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 이제 재능나는 사업이지만 사실 체험하러 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외로 너무 적극적으로도 참여를 많이 하시네요. 네, 지금 이 환자분들이 대부분 저희 이제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치료만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병원에서 치료, 그다음에 치료만 하다 보니까 조금 병원 생활이 지루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체육 활동을 접목을 하다 보니까 이 체육 활동들이 계속 경험 위주로의 체육 활동들이 좀 활발하게 하니까 더 즐거워하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나와서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랑 협업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컬링이라는 종목 자체가 좀 생소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더 흥미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집하실 때는 어떻게
더 많은 분들이 모집이 원래는 더 많이 지금 모집이 되었었는데 지금 여기 서울시장인 체육회에 어느 정도의 이게 인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환자분들이 거의 한 10분 정도 이상이 지금 대기로 이렇게 선착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체험 같은 걸 하시면서 사실 체육을 통해서 좀 얻어가시는 게 뭐 건강 외에도 심리적인 것도 있고 많이 변화가 있죠. 네네. 지금 대부분 저희가 삶의 질 향상도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치료만 접근을 했을 때 삶의 질은 뭐 우울감이나 뭐 여러 가지의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았었는데 이제 체육 활동을 하면서 아니면 체험을 하면서 그런 우울감들이나 그런 스트레스의 해소들이 좀 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좀 체험이고 사실 생활체육이고 체험일지라도 그런 걸 통해서 좀 환자분들에게도 그렇지만 이제 담당하신 주무관님도 좀 보람을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네, 보람 많죠. 지금 환자분들이 결국에는 이때까지 병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루하고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 체험하면서 아니면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 다음에 뭐 운동을 통해서 자기가 운동의 필요성, 그 다음에 사회 복귀를 했을 때도 자기가 앞으로 이제 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다. 내가 장애라는 거를 입었지만 그래도 운동은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람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종목을 체험한다는 거에 대한 기대 같은 것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우선 여러 종목들을 많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수상스키도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또 컬링도 체험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뭐 래프팅이나 아니면 또 스키 체험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조금 새로운 종목들을 한번 접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들 아니면 생소한 것들, 그다음에 체험하기 어려운 것들을 좀 더 저희가 발굴을 해서 서울시 장애인체육회와 좀 협업 사업들을 좀 돈독하게 해서 더 다양한 것들을 제공하고 싶은 생각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뭐 환자분들이 생활체육으로든 뭐 심리적으로든 또 생활체육도 계속 즐기셔야 되니까 좀 궁극적으로 좀 목표하시는 좀 기대하시는 바가 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안에 생활체육 그 비율이 많이 낮은 상태고 현 실태가 그런데 지금 이제 병원에 있는 입원 환자들이나 아니면 아직 재가장애인들이 조금 더 지역사회에 나가서 이런 프로그램들 아니면 생활체육을 접근을 해서 좀 더 여가 증진을 조금 하고 자기의 삶의 질을 조금 건강하게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는 동대부고 학생들도 함께했는데요. 학생들이 오늘 여기 몇 명 오셨나요? 오늘 9명 데리고 왔습니다. 예. 9명이 어떤가요? 뭐 지금 하는 거 보면. 어쨌든 뭐 일반 학교에서 일반 체육만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동대부고인데 저희가 항상 올해 서울시 장애인 체육회하고 MOU를 맺고 해서 이제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뭐 봉사활동 같은 걸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평창 올림픽에서 패럴림 올림픽 종목인 컬링을 또 아이들하고 여기 와서 많이는 못 왔지만 그래도 일반 체육하는 학생들이 또 장애인 스포츠 쪽에 또 오늘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이들한테 아주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행했던 강습회는 휠체어 통이잖아요. 네. 매달 있었잖아요. 네. 매달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은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어떤 실기 종목에 대한 어떤 체험 활동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제 봉사활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서 일반 장애인 스포츠 경기라든지 이런 행사 있을 때 우리 일반 학생들이 가서 좀 경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어떤 나눔과 배려를 좀 실천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일반 학생들이 이런 장애인 체육 쪽이나 이런 데 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체험활동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MOU를 통해서 전에 저희가 한 3년 정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했는데 올해 또 그게 계기가 돼서 앞으로 그거를 또 MOU를 통해서 좀 더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좀 더 확대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일반 학생들도 이쪽에 또 많은 부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시간이 나는 대로 참여를 할 생각입니다. 예. 직접 한번 해보셨잖아요. 예. 어떠세요? 우선은
우선은 뭐 저도 일반 체육을 전공을 했지만 이 장애인 체육 같은 경우는 우선은 큰 어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한테 어떤 이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일반 아이들이 그 어떻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일반 체육을 항상 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장애인 체육을 또 경험함으로써 내 어떤 신체적인 어떤 건강한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고 또 장애인 그 어떤 스포츠 활동에 대한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좀 주려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많이 아이들한테 좀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열심히 아이들한테 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휠체어 컬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땅한 연습 장소가 없었습니다. 2017년 1월 휠체어 컬링 선수들만을 위한 경기장이 이곳 이천훈련원에 개설됐습니다. 이천 컬링장은 빙질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와 스포츠 과학 시스템 도입으로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참가자들이 팀을 나눠서 휠체어 컬링 대결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아침부터 배운 기술들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국내 파이팅! 연습 게임이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흐르는 대결. 과연 이 게임의 승자는? 먼저 빨간 팀의 첫 번째 스톤이 게임의 시작을 알리듯 시원하게 빙판을 가로지르고 괜찮아요? 좋아요. 그 카드 그냥 그 카드 라인에 카드 라인에 카드 잡으면 돼요. 괜찮아요. 뒤이어 또 하나의 스톤이 목표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경쟁을 넘어 어느새 컬링을 즐기고 있는 참가자들. 작은 실수에도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됐어. 딱 좋아. 하나만 더 해주세요. 신중하게 스틱을 밀어내는 참가자. 과연 스톤의 행방은? 웨이트 좋아. 자, 안 맞으면 돼, 안 맞으면. 괜찮아요. 그런 거야? 좋은 거예요? 아싸. 결과가 마음에 들었는지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제 노란 팀의 마지막 스톤이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고 반대쪽으로 간다? 여기 될것 같은데? 털이 없어서 절로 과연 이 게임의 승자는? 내가 점수하기 나서 점수. 노란 팀의 승리.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포츠의 즐거움과 승리의 기쁨을 만끽한 참가자들. 감독님, 사후간에 인사 좀 시켜주세요. 네, 자, 서로 와주시고. 상원의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정정당당 경기에 최선을 다한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오늘 체험이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이어서 승리한 팀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수여됐습니다. 이제 끝나셨네요? 예. 그리고 방금 받으신 게 뭐예요? 열쇠고리 기념품인 것 같아요. 예, 선물입니다. 오늘 이기신 건가요? 이기셔서 받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이기신 소감이 어떠세요? 기쁘죠. 처음으로 지도했는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 설명들을 잘 이해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잘 이해를 한 것 같으세요? 예,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컬링의 가장 기본적인 그 지식을 조금이나마 이해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휠체어 컬링에 참여해 주셔서 이런 체험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네. 이거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재밌었고요. 그리고 조금 어렵기도 했는데 컬링이라는 거를 처음 해본 거라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제가 컬링을 하시면서 제가 봤는데 멀리 가신 것도 있고 뭐 좀 알아가시는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 네, 아마 이제 TV에서 컬링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솔직히 전혀 몰랐어요. 알면서 여기 오셔가지고 하면서 많이 배우러 가신 거고, 만약에 이런 재능 기부 같은 나눔 행사가 있으시면 또 참가하시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무조건 참여할 겁니다. 오늘 이제 휠체어 컬링을 이제 체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렇게 뭐 컬링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정식적인 이 컬링장에 와서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거의 바깥에서 그냥 미니 컬링장 만들어 갖고 한 적은 있었어요. 그때랑 또 어떻게 좀 다른가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들이 왔잖아요. 휠체어 타고 직접 오셨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들이 안 오셨고,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장애인분이 오셔서 하니까는 조금 남다르죠. 저희들과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렇게 뭐 체험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잘하시는 분도 있고 뭐 좀 처음 접하셨던 분도 있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함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 제가 컬링을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조금 처음에 저도 저렇게 시작했거든요. 약간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이런 체험 기회들이 또 주어지고 막 그렇게 된 경우에 이렇게 또 강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실 그런 의향은 또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 이런 지금 장애를 입고 운동을 또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기회가 또 앞으로 온다면은 최대한 봉사할 마음으로 와서 할 생각입니다. 자, 서울시청 스포츠 재능 나눔의 두 번째 주인공이 있는 이곳은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스포츠 소외계층인 장애 아동들에게 발달 수준에 따른 신체 활동 그리고 스포츠 활동을 지도함으로써 재능 나눔을 실현하고 있었는데요. 우선은 저희 반은 학기가 시작해서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의 수준이라든지 흥미라든지 인지 수준이라든지를 면밀히 면담을 해서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 면담이 지나고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학기의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표에 따라서 매주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볼링 항목에서 이제 거리를 늘려서 실제 볼링장의 길이에 맞춰서 굴리기와 스텝을 활용한 굴리기 등의 목표를 넣어서 차근차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학기 목표가 이제 실제 볼링을 배워서 볼링장에 가서 이제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볼링을 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실제 볼링장 가서는 아이들 반응은 어땠나요?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함께 체육 활동을 했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즐거워했고 또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약간의 뽐낼 수 있어 하는 그런 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막 아이들 막 신나하고 뽐내기도 막 하고. 네, 잘하진 못해도 스텝도 아주 배운 대로 하나, 둘, 셋, 넷 콕 하고 굴리기도 하고 아주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여러 해 동안 희망튼튼반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힘든 점은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교사들이랑 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각각의 아이에 대해서 이제 한 학기 지도 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꿈꾸는 우리 예비 교사인 대학 전공생들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 아이들을 지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가장 큰 이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느끼는 게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서 스포츠 참여 기회가 적은 게 좀 현실이에요, 장애 학생들이.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스포츠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서 이제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매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개강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We can do it이라는 말인데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사가 준비만 잘하고 우리 아이들도 잘 따라와 주면 어떤 것이든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네, 이번에도 그 말을 하고 싶네요. 2015년부터 토요일마다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 재능 기부 사업. 실내 볼링 수업에 이어서 실외에선 사이클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저희 사이클반 수업은 먼저 음악 체조로 몸을 푼 다음에 이동기술 운동으로 이제 몸을 간단하게 풀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기 위한 체력 운동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주행 연습, 2인용 텐덤 사이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수준에 따라서 다 자전거의 기술에 대한 발달 상태가 다 다른데요. 그 기술 수준에 따라서 이제 교사가 1대1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주 과정에 거쳐가지고 발전을 하게 되죠. 아이들이 항상 이제 낯선 환경에 가면 마음이 많이 닫혀 있거든요. 근데 야외 활동을 통해서 자전거도 타고 음악 체조를 하면서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그리고 저인 팀장님한테도 마음을 열어줘서 아이들이 밝게 웃어줄 때 그리고 신나게 자전거를 탈 때 그때 가장 보람찬 것 같습니다. 파란색은 그냥 직진을 할 거야. 지그재그로 갈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노란색은 못 가. 돌아와야지 우리. 그리고 돌아올 때 노란색을 칠 거야. 알았지? 그리고 다른 색깔은 그냥 지나가면 돼. 윤성 알았지? 그 꽃갈콘과 색깔 판을 이용해서 아동이 그 색깔에 따라 멈춤, 그리고 지그재그, 그리고 가속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아동이 스스로 그 색깔을 보고 판단하고 어떤 상황에 맞춰서 자신이 브레이크를 잡고 어떨 때 가속을 하고 해야 하는지를 가르친 부분이었습니다. 제 아동은 호기심이 많아서 잘 집중하다가도 많은 것을 질문을 하고 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을 자전거를 가르칠 때 접목시켜서 많은 방법을 사용해 봤는데요. 그 방법 중에 맞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그 아이에게 적용시켰을 때 그 아동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끝에서 브레이크 할 거야. 기다려. 빠르게. 자, 브레이크. 옳지. 네. 앞에 정면 보면서 저 엄지손가락 다시 보세요.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보이지? 사이클! 아, 잘했어. 다시 한 번만 더. 자, 밟아. 손이 보고, 손이 눈. 밟아. 더 빨리, 더 빨리. 올해 재능 나눔에 참여한 대학생 수는 70여 명. 수업에 참여한 장애 아동 수와 비교했을 때 1:1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었는데요. 사이클과 볼링 외에도 인라인, 줄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아동들의 신체 발달과 사회성 증진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강한 교감. 스포츠 재능 기부 사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재능기부 사업이라는 것은 장애 학생들과 그다음에 비장애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체육을 지도하는 거에 재능을 기부하는 건데요. 학생과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 모두 다 그런 상호 교감을 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즐거움을 함께 향유한다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항상 체육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움을 느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체육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토요일이 참 재미있는 날이다라는 걸 좀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